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손님들에게 브리핑할 때 주의사항과 브리핑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어렵게 모시고 온 손님에게 본인들의 투자 전략을 말하는 것 동시에 손님들에게 계약을 이끌어내는 창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계약하실 분과 계약하지 않으실 분들로 나눠질 텐데, 보통 손님들의 숫자를 100이라고 보면, 초등학생이 브리핑해도 계약할 사람들이 약 10% 정도는 됩니다. 아무나 어떻게 해도 브리핑해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할 사람들이 10% 정도 되고, 보통 누가 와도 브리핑 안 할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와도 브리핑을 해도 계약을 안 하고 그냥 구경 오실 분들이 최소 30% 이상은 됩니다. 나머지 40에서 60% 정도 사이는 이 상품이 어떻게 나에게 손님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유무가 결정되곤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브리핑 여부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브리핑을 하냐에 따라서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세는 브리핑을 준비해서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항상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걸 고치려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손님들에게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손님들에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있죠. 자, 무엇이냐면, 일단 하지 말아야 될 브리핑. 첫 번째는 하자 브리핑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자 브리핑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생기지도 않는 지하철역이 생긴다든지, 물건을 전매를 해주겠다는 각서를 쓴다든지, 또는 전매를 해주겠다는 자체가 저는 사실상 하자 브리핑 쪽에 가깝다고 봅니다. 부동산은 언제 어떻게 될지 사실 솔직히 모르거든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또는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팔아주겠다, 전매해주겠다, 이런 브리핑은 사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브리핑을 저는 하자 브리핑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브리핑을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숫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님들에게 숫자, 수익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수익률은 보통 시행자에서 가격을 책정할 때 시장조사를 다 하고 가격 책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아주 굉장히 높은 수익률은 안 나오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 그런데 그 브리핑을 할 때 손님들한테 굉장히 높은 브리핑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손님들이 요즘에는 똑똑해서 다 압니다. 그렇게 높게 브리핑하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수익률을 낮추는 게 계약이 잘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손님들에게 진실된 브리핑이 오히려 더 잘 먹힌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뭐냐면, 혼자만 브리핑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팀장이 브리핑하면 손님들 얼굴도 안 쳐다보고 혼자만 막 브리핑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손님들이 의향이 어떤지, 저 사람이 내가 하는 브리핑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릅니다. 객관적으로, 이 예를 드릴게요. 손님들은 미장원 손님과 같습니다. 이 이론은 뭐냐면, 누가 봐도 머리를 굉장히 잘 자르는데, 머리를 직접 자르시는 분, 미용사분이 굉장히 잘 자르셨는데, 다른 분을 봐도 굉장히 잘 자르셨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흐트러지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보면 저 부동산 과연 누가 살까? 이거 좀 하자 같은데. 그런데 실제 나중에 가면 팔리고 없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샀다는 얘기죠. 물론 그 사람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미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약간 객관성이 떨어지지만 주관적인 목표가 맞아서 계약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손님을 미리 파악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먼저 손님을 미리 짐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만 참고를 할 뿐이에요. 참고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그 손님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조사됐지만 실제 손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직접 와서 얘기를 나눠봐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브리핑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손님 얼굴도 쳐다보고 손님 눈을 보면서 브리핑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손님에 대한 피드백, 손님이 끌려오는지 안 끌려오는지는 손님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보통
남자 여자 이렇게 둘이 오시잖아요. 부부끼리 오시면 남자분은 약간 멀찌감치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관심이 있으면 몸도 다가오고 마음도 다가옵니다.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 혼신의 브리핑하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걸 캐치하지 못하고, 또는 나는 굉장히 잘한다고 하지만 저 손님 점점 멀어져 가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손님에 대한 성향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절대 혼자서만 말하는 혼자 브리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브리핑 시 참고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브리핑을 하실 때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손님들을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브리핑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는 손님들에게 할 때 필요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시행자나 우리 대행사에서 나눠주는 좋은 브리핑 자료가 있습니다. 그 좋은 브리핑 자료는 좋은 브리핑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인용하는 것도 아주 괜찮죠.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저 약간 대행사를 했을 때도 물론 저희가 준비를 하고 뭐 했지만, 나중에는 저희가 캐치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조사하고 부동산을 다니고 하다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플러스 알파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각각의 기관 및 이래서 정말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항상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자료를 준비하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A3G에 코팅을 해서 이제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골판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딱딱한 거 이렇게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보여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손님들이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건 A3 정도가 저는 제일 잘 먹힌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A3G에 코팅을 해서 손님들에게 자료를 보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손님 성향을 미리 파악해보는 것도 괜찮은데요. 아까 말한 그 성향, 이 성향이 좀 다른 겁니다. 손님들이 어떠한 손님인지를 미리 아셔야 되는데, 본인들이 팀장일 경우에는 또는 직원일 경우 그 손님이 어떠한 손님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본 손님인지 투자를 안 해본 고객인지, 그 다음에 어디에 사는지, 무슨 동에 사시는지, 그 동네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또는 결정권자가 누군지, 누구와 함께 오는지, 주말에 오는지, 평일에 오는지, 어떠한 직업군을 갖고 계신지, 투자할 수 있는 대략적인 자산은 얼마고 총 규모는 얼마인지. 물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원들로 하여금 최대한의 알아볼 수 있는 단계.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는요, 결정권자가 누군지는 일단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랑 오는지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동에 사시는지, 투자를 해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필수로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브리핑할 때 그런 것들은 브리핑하는 방향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브리핑을 한 가지만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이 브리핑, 나이 드신 분들이 이 투자를 해본 사람한테 이 브리핑, 투자 안 해본 사람한테, 물론 공통적인 브리핑이 있습니다. 그 외에 투자해본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사람, 여자와 남자, 이런 브리핑은 각각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6가지 정도의 브리핑을 놓고서 그 성향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요, 확실히 우리가 말하는 승률, 계약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오늘은 지금 대략적인 것만 살짝 말씀드렸는데, 요 나머지 부분들이 아직도 브리핑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차차 제가 2편, 3편, 4편, 5편까지도 제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브리핑은 우리가 준비할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좀 더 세밀하게 다음 편에는 또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잠깐 말씀드렸던 걸 되짚어보면, 브리핑에서는 해서는 안 될 브리핑,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브리핑 때 준비사항, 이 준비사항은 굉장히 또 길기 때문에 다음 편에 또, 오늘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편에는 브리핑 때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손님들을 어떤 전략에 의해서 우리 소위 말로 꺾는다고 하죠.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장축시킬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